네, 현재 시간 2시 13분 지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가 살아나자 코스피도 움직여주고 있고요. 여기에 SK하이닉스도 탄력도를 더 키우며 오늘 코스닥 시장 안에 반도체 소부장 역시도 테크윙을 필두로 이오테크닉스 상승 탄력도를 키워내고 있습니다. 단순히 삼성전자 실적이 아니라 반도체를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역할도 될 테고요. 삼성전자가 살아나면 또 외국인 수급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의 수급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굉장히 큰 이슈가 우리 시장에 지금 산재해 있습니다. 저희가 이에 대한 이야기 잠시 후에 다뤄보겠고요. 오늘 여러 가지 투자 뉴스 안에서 눈여겨봐야 될 건 무엇인지 팩트체크한 시간 이상엽 이사, 이지은 대표와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코스피가 좀 탄력도 높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텔레그램 방에서는 2차 전지 관련 뉴스가 오전장부터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다시 다뤄보도록 할게요. 많은 분들이 방송을 보셔서 지겹게 들으셨겠지만 지금 오후에 윗골이 달고 있는 2차 전지주가 있으니까 좀 점검이 필요해 보이지 않을까요? 테슬라가 LG 에너지 솔루션에 드디어 4680 배터리를 주문했습니다. 12월에 양산 돌입하는데요. 지름 46mm, 높이 80mm의 이 전기차 배터리 대량 생산이 이제 곧 가능해집니다. 그동안 글로벌 경기 침체와 전기차 수요 둔화 등의 이유로 지연됐었던 차세대 배터리 사업이 마침내 본 궤도에 오를 전망인데요. 그동안 그 전기차 캐즘 때문에 눈치도 보고 계속 지연됐던 테슬라가 본격적으로 이 시장 안에서 속도를 내며 국내 시장에서도 관련주 찾기에 오늘 좀 바쁩니다. 다올투자증권의 유지웅 애널리스트가 분석한 내용을 보시면요. 유의미한 마일스톤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테슬라를 중심으로 배터리의 평균 원가율을 하락시키려는 대표 지표로도 이 4680 양산이 해석된다고 말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현대기아의 최대 배터리 공급 업체죠. 이번에서도 같은 폼팩터 다변화는 기본적으로 모든 고객사에 있어서 향후 공급 여지가 생겼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뿐 아니라 현대, 기아로도 번져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동안 현대기아는 파우치형을 선호해왔지만 최근 각형으로도 폼팩터 변경을 결정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다양화될 수 있다. 이 뉴스가 계속 주목해볼 만하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4680 배터리 관련주들의 흐름 어떤지 한번 보시죠. 대표적으로 LG에너지 솔루션을 포함해서 LNF와 PNT, 동원시스템즈, TC시스틸이 있는데요. 오늘 텔레그램 방에는 이 TC시스틸이 상한가 가느냐 안 가느냐 한번 눈여겨보자라는 글도 있더라고요. 과연 여기서 핵심은 무엇인지 이상엽 이사님. 그동안 테슬라가 가도 이제 국내 2차 전지랑은 다른 머나먼 이야기다라는 평이 많았는데 오늘은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습니다. 네네.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그 밑에 밸류 체인들을 눈여겨보고 있잖아요. 네네.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장기적으로 영향 미칠까요? 그동안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이렇게 계속해서 지연되어 왔었어서 네. 근데 결국에는 12월로 확정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 올해는 넘기지 않는구나라는 기대감이 좀 시장에 좀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2차 전지 종목군들 일단 뭐 코스피 쪽에서 시총 큰 종목군들이 움직였고 그리고 최근에 또 수급도 굉장히 좀 개선되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좋은 뉴스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SK온에서 각형 배터리 뭐 첫 양산 소식이 있어서 뭐 상신 EDP나 뭐 필에너지 등도 상승하고 있고 또 이제 테슬라 관련돼서 좀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는 증권사도 있었지만 여전히 모건 스탠리에서는 여전히 뭐 310불 유지하면서 비중 확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긍정적이겠고 독일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가지고 있는 차 이제 폐차해서 이제 전기차 사면은 뭐 6,000불 또 이제 보조금도 지급할 거라는 그런 정책도 검토 중이라는 거에서 굉장히 최근에 한 2, 3일에 하나씩은 좋은 소식이 나오고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LG 엔솔도 소재 부품 이제 뭐 협력사 이달부터 제품 공급해줘라. 우리 12일부터 이제 양산할 거니까. 그래서 굉장히 확정된 거 중요한 것 같고. 다만 이제 향후에는 또 뭐 물량도 좀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근데 뭐 물량 변화는 있을 수는 있어도 현재 이제 막 이제 확정된 상황에서는 이제 일정이 올해 넘기지 않았다는 거에 시장 참여자들은 좀 환호하고 있다. 그래서 뭐 단발성 오늘 좀 크게 상승하는 종목군도 있지만
계속해서 관심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 테슬라 4680 관련 밸류체인 정리글은요, 삼성증권 리포트에서 제가 발췌해봤는데요. 대표적으로 어떤 종목이 있냐, 이제 셀과 양극재 그리고 장비 부품으로 크게 카테고리를 나뉘어서 LG에너지솔루션, LNF, PNT, 동원시스템즈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굵직한 기업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많이 보실 텐데 그 외 텔레그램 방에서는 어떤 종목이 핫하게 거론되고 있을지 제가 또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앞서 이 TCC 스틸은 여기에 나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TCC 스틸을 눈여겨보고 있는 이유는 원통형 배터리 소재 니켈 도금 강판의 국내 유일 생산 업체이기 때문이고요. 그 뒤에 동국산업은 최근에 공장을 완공했습니다. 그래서 TCC 스틸보다는 질은 떨어지지만 후발주자로 이 종목을 사지 못하면 동국산업을 후발주로 보는 거 어떻겠느냐라는 글들이 많았습니다. 또 LNF와 피노가 있고요. 특히 피노는 LNF와 니켈, 코발트, 망간, 전고체 공급 업무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관련주로 같이 묶여서 급등. KNS와 동원시스템즈도 굉장히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증권사에서 픽해준 종목보다 훨씬 더 많은 종목이 텔레그램 방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 종목들을 좀 비교해보면 증권가에서 바라보는 종목과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언급하는 종목,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을까요? 일단은 시장에서 이제 언급을 하는 부분들은 약간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가능성이 있는 종목군들에게도,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네. 우리가 연결고리를 찾아서 시나리오적으로 이렇게 연결로 묶일 수도 있겠다, 기대감이 엮일 수 있는 종목들도 같이 좀 움직이고 있고요. 이제 증권사에서 이야기하는 종목들은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종목들 위주인데 사실 시장에서는 가능성과 기대감이 있는 종목군들에게도 더 큰 점수를 주는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특히 TCC 스틸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가 생산한 니켈 도금 강판이 이제 판 형태인데 이거를 동원 시스템즈나 상신 EDP 이런 다양한 원통형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 배터리 제조사에서 캔 형태로 가공을 거쳐서 이제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이런 쪽으로 가는 건데 이제 TCC 스틸이나 이런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더 부각도가 지금 크고 그 국내에서 유일하게 또 생산을 한다라는 그런 또 타이틀이 있잖아요. 네. 타이틀도 있고 앞으로 이제 뭐 기대감적인 측면 이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이와 관련돼서 이런 비교 차이점에서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들 입에서 많이 거론되는 종목들이 좀 더 수급적으로는 우호적으로 좀 움직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계속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크게 차이점을 보자면 이제 증권가와 또 시장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는 종목의 차이는 지금 당장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할 가능성이 있느냐 그 미래 가치까지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평가해 주셨고요. 이상엽 이사님은 저 많은 종목들에 좀 하나씩 그 투자 모멘텀, 뭐 매력도를 좀 따져보자면 여기서 얘는 있어서는 안 되는데 여기 왜 껴있지 그런 종목이 있나요? 혹시 허수의 종목이? 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 좋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오늘 급등하는 오늘 가장 큰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종목이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가장 크게 이제 반응을 하다 보니까 좀 대장주로 볼 수가 있겠고 중요한 거는 계속해서 좀 이렇게 순환 매성 뭐 오늘은 뭐 상승률이 두세 번째였으면은 뭐 내일이나 내일 모레는 이제 거래일수로 또 이제 치고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 종목에 두고 뭐 한두 종목을 빼기보다는 근데 결국에는 또 시간 가면서는 또 이렇게 압축이 되겠죠. 그런 부분의 흐름, 수급 변화는 좀 체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좀 비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심해야 될 허수의 종목은 없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일단 테슬라바 효과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고요. 또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를 대량으로 부과하겠다. 이게 그 시작 일이 되어지면서 국내 업체들에 대한 반사의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가 반등하면서 약간의 윗골이 달리는 2차 전지지만 앞으로 바닥권을 벗어날 수 있는 그 동력은 얻은 건지 두 분의 각각의 탑픽까지 한번 들어볼게요. 먼저 우리 이사님은 어떤 종목을 탑픽으로 보시겠습니까? 네, 저는 PNT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오늘은 뭐 아주 큰 상승은 아니지만 최근에 이제 저점을 높이고 있다는 거 중요한 것 같고요. 아까 이제 뭐 자료에서도 나왔지만 그 이제 4680 그 음극의 테슬라에서는 이제 건식 공정을 도입했는데 PNT가 지난 2분기에 이제 테슬라 이제 건식형 코팅 장비 납품 이력이 있기 때문에 부각 받을 수 있겠고 또 상반기에 실적도 좋아서 올해 매출 전망도 1조 원대 유지하고 있는 거 그러면은 좀 오늘 크게 상승한 게 아니지만 좀 안정적인 부분까지 감안한다고 하면은 뭐 계단식 상승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는
PNT를 저는 좀 관심 종목에 좀 보고 있습니다. 건식용 코팅 장비 납품 이력을 갖고 있는 PNT를 탑픽으로 꼽아주셨고요. 우리 이지은 대표님은 어떤 종목입니까? 네, 저는 대주전자 재료를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 일단 네. 오늘 좀 갭상승을 해서 좀 아쉽기는 하지만 일단 실리콘 응급제 관련돼서 지금 이제 매출을 만들어내는 기업인데 이제 향후 1조 원까지의 매출 기대가 된다. 그리고 캐파 증설을 계속 하고 있는 기업이라서 생산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커지고 있고요. 또 파나소닉의 실리콘 응급제를 공급을 했는데 지금 파나소닉 또한 4680 배터리에 대해서 준비가 완료가 됐다. 그래서 테슬라의 임박했다라는 이야기 나오는 만큼 또 테슬라와 연결고리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업이고요. 일단 거래량이 최근에 이렇게 많이 터지면서 상승이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관점으로 봤을 때는 거래량이 더 실리면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많이 좀 대부분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실적에 또 다시 한번 실적 이야기가 나오면서 실적도 뒷받침되는 기업들에 대한 신뢰도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여서 실리콘 응급제라는 재료 모멘텀과 실적까지도 같이 받침이 되고 있는 기업이라서 대주전자재료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5.14%의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실리콘 응급제도 이제 쇼티지와 관련해서 저희가 여러 번 언급한 바 있었는데요. 대주전자 재료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텔레그램 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제가 확실히 시장의 흐름이 혹은 시장에서 많이 언급되는 종목을 왜 주목해야 되는지 이럴 때 느낍니다. 지난주 유독 NC소프트 이야기가 텔레그램 방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도 약간 부담스러운 화면이긴 하지만 이 아마존 게임즈에서 NC소프트의 TL 서버 용량을 확대했다는 소식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 TL의 글로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LRHR 텔레그램 방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깨진 집행검은 다시 강화될 수 있을까라는 투자 아이디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동안 기대가 없었다는 게 가장 큰 핵심인 것 같아요. 아무도 보지 않았던 TL이었고요. 국내에서 반응도 그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글로벌판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도 크게 주목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은 다른 해외에서의 반응이라는 것이 보이죠. 최다 접속자가 지금 33만 명을 기록한 이후에 30만 명 내외를 아직까지 유지 중에 있다고 하고요. 물론 데이터 유효성은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해외에서 매출이 예상치보다 잘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리니지라던가 다른 존재감은 내려졌지만 기존 게임들과 차후 준비 중인 신작 라인업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것도 NC소프트에 있어서는 강점이 될 수 있고요. 아직 변화가 작긴 하지만 2021년 고점 대비 80%가량 내려간 수준의 주가이기 때문에 NC소프트 한번 다시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글로벌에서 새로운 반응을 끌어내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다라는 평가입니다. 우리 또 게임하면은 이상엽 이사님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 TL이 국내에서는 반응이 좀 뜨뜻미지근했을 당시에도 네네네. 해외에서 우회해가지고 같이 게임을 했었대요. 그런데 이번에 글로벌판이 출시가 되고 스코어도 다운로드 수도 좋던데 왜 좀 반응이 좋을까요? 아직 안 글쎄요. 해보셨죠? 저는 안 해봤습니다. 아직.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기대감이 저도 이제 한국인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앞에서 이제 관련된 소식들은 이제 다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정말 중요한 게 이렇게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최근에 올라오는 섹터들을 보시면요, 게임도 올라오고요. 물론 오늘 크래프톤이나 액션스퀘어 10% 하락하는 종목군도 있지만 시프트업이 좀 상승하기도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보면은 최근에 엔터도 좀 바닥에서 좀 올라오고 있죠. 게임도 올라오고 있죠. 이미 소부장 같은 경우 오늘 5% 상승하고 있는 종목군들 많은데 기관이 좀 많이 좀 사고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투심이 좋아지고 있다는 거를 초점을 맞추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서도 80몇 % 고점 대비해서 하락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정말 바닥권에 있는 종목인데 이벤트가 있는 종목 그리고 국내에서는 기대감도 전혀 없었는데 해외에서 쪽 좋아? 그러면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지난 8월 달에 바닥에서부터 꾸준히 지분을 모으고 있었다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또 연말에 또 이제 게임 관련된 또 이제 이벤트도 좀 있긴 한 이벤트도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저니 오브 모나크 이게 또 1기가 플러스 알파가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TL뿐만이 아니고 하나 더 신작 기대감이 있다는 것까지도 주가가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매매하는 데 있어서 좀 해볼 만하다. 네, 그래서 좀 일단 낙폭 과대 거기에도 좀 초점을 맞춰볼 수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확실히 이 스팀에서도 집계된 바로 봤을 때 동시에 접속자 수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30만 명 내외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라는 게 괄목할 만한 상황이고요. 우리 이상엽 이사도 말한 것처럼 국내에서는 크게 기대를 안 했는데 스코어가 찍히고 있다라는 게 반전의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가격적인 매력도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뭐 그 메타의 오라이언 덕인지 콘텐츠주들이 다시 좀 부상하고 있는 듯한 모양새거든요. 네. 그중에서 좀 게임도 같이 각광을 받는다면 그동안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이런 매력이 있어 하는 뭐 NC소프트 같은 종목을 다시 한번 봐도 괜찮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봐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 보기만 하자요? 네, 일단 근데 매수 의견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은 아직까지는 좀 보수적인 부분들도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오라이언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이제 관련돼서 그러면 킬러 컨텐츠 앱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도가 향후에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해서 약간은 테마성으로 해서 미디어 쪽 관련된 종목들, 게임주들 같이 동반적으로 좀 주목도가 올라간 건 사실이지만 투심 개선의 효과 그리고 어느 정도의 모멘텀의 발생 이런 부분들은 있지만 이번에 3분기 때 실적은 좀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지금 NC소프트가 최근에 만들었던 게임들이 2020년, 2021년도부터 제작이 들어간 그 게임들이라서 유저들의 이런 이야기들이나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니즈에 대해서 반영이 크게 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게임의 이 인기도의 연속성적인 측면들은 아직 좀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평가들도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도 약간은 좀 보수적으로 좀 봐야 되는 부분 또한 존재를 한다. 그러니까 긍정과 보수가 지금은 같이 좀 연동되어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바닥권에서 이제 무조건 좀 상승이 나온다라고 해서 이제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으니까 큰 비중으로 내가 큰 시세를 한번 얻어볼 거야라는 마음은 조금은 위험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 뭐 오라이언 관련돼서 그리고 투심에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 또 지금 인력들을 90년대생으로 교체를 하면서 젊은 쪽으로 좀 탈바꿈하려는 움직임들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저는 이제 성장 동력에 대해서는 좀 의심은 없지만 당장 큰 시세가 이어져서 연속적으로 나올 부분에 있어서는 이 TL에 대한 흥행 여부가 지속되어야 된다는 게 좀 키포인트일 것 같아서 비중을 적게 신규 매수는 모르겠지만 바닥권이라는 이유로 대량 매수를 하시는 거는 좀 위험할 수 있다. 그리고 보유자분들은 보유 관점은 일단 유지하자라는 의견으로 종합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홀딩해 보자. 하지만 여기서 NC소프트의 반전 포인트가 잡혔다라고 성급하게 판단하지는 말자였고요. 우리 이상엽 이사님도 동의하시는지 아니면 조금은 더 긍정적으로 보시는지요? 네, 아까 이제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한 25만 원 수준까지도 상승 가능성은 좀 열어둘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추세에 있어서 60일선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60일선이 우상향 된 지 한 일주일 정도 됐나? 근데 60일선이 본격적으로 우하향된 게 작년 2월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우하향하고 있었고, 그래서 지금 이제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것도 동의하긴 하는데 이게 상승 초입이에요. 그래서 조금 약간 변동성은 있을 수 있는데 좀 지금 19만 원도 안 되는 60일선이 한 20만 원까지 올라왔을 때부터가 조금 더 좀 볼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갖습니다만 일단 25만 원까지의 상승 가능성은 열어둘 만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NC소프트의 경우에는 현 구간에서 비중을 줄인다거나 올랐으니까 매도해볼까? 라고 할 타이밍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TL의 성적표가 유지가 되는지 중요하지만 확실한 건 분위기가 과거보다 좋아졌다라는 겁니다. 체크해 보시고요. 다음 텔레그램 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 시장이 좋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증시를 눌렀던 대외적인 경제지표 우려가 사라져서인 건지, 일단 9월 미국 고용보고서가 지난주에 발표가 됐습니다. 당시에 비농업 신규 고용이 25만 4천 개 증가하면서 예상했던 15만 수준을 넘겼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 고용의 컨센서스를 훨씬 뛰어넘어서 그동안 고용발로 시작됐던 미국의 경기 침체, 세계 경기 침체 우려 사실은 아니었구나라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기대해도 괜찮은지 하나씩 팩트 체크해 보도록 하죠. 먼저 이 미국의 강력한 고용 지표로 인해서 11월 미국 금리 동결 가능성은 급부상했습니다.
B컷을 우리가 먼저 단행했고 추가적인 B컷 혹은 금리 인하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뭐 안 할 수도 있겠다라는 시장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불어서 미국의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견고한 모습을 보이며 환율도 달러도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지금 원달러 환율 한 1,347원 선에서 호가가 되고 있습니다. 뭐 속도와 폭은 조절되겠지만 내년 중반까지의 달러 약세 방향 자체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이 박수현 애널리스트의 분석도 있어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경기 침체 공포는 살짝은 사라진 것 같은데 이지은 대표님. 경기 침체 우려가 사라진 건 좋은데 또 이게 환율에도 영향을 미치고 추후에 금리 인하에 대한 스케줄이 바뀔 수도 있다니까 뭔가 다른 변화를 갖고 올 수 있잖아요. 네. 현재 예상되는 변화는 좋은 쪽일까요? 아니면 좀 아직도 변수가 남아 있습니까? 이번에 이제 고용을 보고 나서 연착륙에 대한 부분들이 더 올라갔기 때문에 침체에 대한 우려가 불식됐다는 것은 굉장히 좀 좋은 시그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금통위도 좀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통위에서 지금 얘기가 아직까지는 많이 나오는 상황이라서 뭐 25pp 아니면 이번까지는 동결이고 11월 달에 바뀔 수가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25pp가 되다 보면 이제 원화가 강세가 될 거고 그러다 보면 수출주들은 좀 안 좋을 수 있을 거고 또 50bp를 하게 된다면 그 반대의 상황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 이제 뭐 이번에 이제 FOMC 의사록도 있는데 여기서 좀 봐야겠지만 명확하게 지금 나온 부분은 없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연착륙에 대한 부분들이 올라갔다는 것은 당연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장 우리가 항상 불안했을 때 침체 내러티브라는 그 단어가 계속 짓누르는 모습이었는데 이 부분이 해소됐다라는 것은 충분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수출주에 대한 부분들은 금통위랑 이런 부분들도 전반적으로 좀 더 살펴본 이후에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달러 환율을 봤을 때는 수출주에게 호재로 작용하느냐 아니면 부담 요인이 작용되느냐 아직까지 가늠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경기 침체라는 우려가 한꺼풀 벗겨진 거는 당연히 호재다. 연착륙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지금 달러엔 환율 한번 보시면요. 146엔 8엔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140엔까지 좀 밀려났던 엔달러 환율이 다시 148엔까지 복귀했다라는 건 엔캐리 우려감이 그 청산 우려감이 사라졌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데 엔달러 환율이 이렇게까지 안정세를 보이게 된 배경은 또 무엇인지요? 네, 역시나 이시바의 발언. 네. 워낙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워낙 또 시장의 변동성을 키웠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우선은 이제 뭐 당장 올릴 때가 아니고 디플레이션 우려 그 부분 먼저 이제 선제적으로 좀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벗어나는 거라고 그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뭐 원달러도 그렇고 엔달러도 그렇고 지금 크게 뭐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크게 뭐 시장에서 뭐 정말 예상하지 못한 이슈만 없다면은 네. 그냥 계속해서 지수 또 종목군들 반등 시도 나올 수 있겠고 그러면 니케이는 이제 4만 회복 또 이제 코스피는 지금도 2,600 올라와 있지만 2,600 안착 이런 흐름이 좀 나오는 그런 한 주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도 살짝 벗겨냈고 엔캐리 청산 걱정도 사라진 상황. 그런데 여전히 변수로는 또 유가 이야기가 있긴 해요. 네. 뭐 국제유가 200불까지도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데 앞으로 우리 시장에서 그럼 호재, 악재 좀 구분해봐야 될 경제 뉴스는 무엇이 있는지 한 주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챙겨봐야 될 거 정리해 주세요. 네, 딱딱딱 말씀드리면은 네. 유가 200불은 약간 좀 극단적인 시나리오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유가는 10월 달에 고점이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11월 달에 미국에서 대통령 되는데 대통령이 되면 또 뭔가 휴전 압박도 있을 수 있다 보니까 그거를 노리고 이란에서는 10월 달에 계속해서 그러면은 유가는 좀 큰 흐름에서 봤을 때는 10월 달에 고점이지 않을까. 뉴스는 나오지만 시장에서는 큰 영향 미치지 않는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시장도 아까 좀 반등 시도 나온다고 말씀드렸고 내일 3사전자 실적 발표 중요하겠고 중요한 건 또 이제 10일 발표되는 현지 시간 이제 9월 CPI인데 역시나 둔화된 추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아서 역시나 이번 주는 종목에 집중하자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유가 뭐 200불 이야기는 너무 과한 해석인 것 같고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점 10월 10일에 9월 CPI 발표 예의주시해 보자라는 것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두 분과 함께 오늘 텔레그램 방에서 떠들고 있는 투자 뉴스 팩트체크해봤고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설명 고맙습니다.